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다시 정리해보기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타이틀대로 세 가지의 줄에 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죠? 바쁘실 테니까 본론으로 일단 들어가죠. 첫 번째, 레코딩과 라이브 환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많은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나 책, 뭐 코딩에 관련된, 라이브에 관련된, 아니면 음향 시스템의 기본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뭐 정석처럼 만들어진 일단은 그 룰에 의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룰이라는 것이 지난 이제 한 뭐 40년 동안, 그러니까 60년대 말부터 뭐 그 전에 레코딩 기술이나 라이브 기술은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웬만큼 장비에 의해서, 장비를 다루는 것에 의해서 변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정말 엄청나게 발전되는 그 시점을 지나가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리된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 교재로 삼고 공부를 하는데, 일단 이제 그 개념에서 나왔던,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거가, 이 개념 그 자체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본다라는 의미가 예전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뒤에 우리가 마이크나 마이킹에서도 이야기하고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에서도 이야기할 건데, 레코딩 스튜디오라는 개념 그 자체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레코딩 스튜디오에 가야만 녹음을 하고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믹싱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개념이 이미 사라져 버린 지 지금 뭐 대략 한 15년,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작업실도 있는 거고, 프로젝트 녹음실처럼 조그맣게 그냥 컨트롤룸 하나 해놓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진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제 개인 저 조그만한 3m, 4m 공간인데서도 충분히 작업들이 되니까 필요하면 녹음도 가능한 거고, 거기서 물론 뭐 드럼 녹음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이 환경들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개념적으로도 기본에 가지셨던 그런 개념들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라이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물론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뭐 90년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라인 어레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 이 라이브 업계에 들어오기 전의 환경이랑 그 뒤의 환경이랑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사운드 퀄리티라는 게 바뀌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업계를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끌어오다가, 이게 이제 또 지금은 이제 지난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물론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도 이제 기본적인 이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언택트. 네. 그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그 실제 비대면이라는 환경에 이제 들어가면서 기존에 생각해왔던 개념들에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던 것들이랑 많이 상황이 바뀐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복귀를 해서 이제 라이브 콘서트들을 하고 대규모 공연들을 하고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뭐 예전과 별다르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갈지는 몰라도, 중간 과정 단계에서 지금 요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라이브 사운드는 뭐 이 정도 나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개념들이 이제 아마 이제는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튜디오에서 듣는 모니터링 환경에서 나왔던 그런 믹스들이, 그것들이 이제 온라인 이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TV나 컴퓨터에서 그런 라이브 공연들을 이제 이렇게 언택트로 해서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치라는 것들이랑 기준치라는 것들이 바뀐다라고 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레코딩이나 라이브가 뭐 환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감안하고 했던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냥 뭐 믹스가,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기술적인 이해가 없는 분이라도 사운드가 왜 이렇지? 뭐 그래도 그걸 그냥 넘어가던 시기가 이제는 점점 예
넘어가지 못할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비교가 되니까 괜찮은 교회, 괜찮은 공연, 괜찮은 라이브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헤드폰을 끼고 전화기를 통해서 이어폰을 끼고 뭐 이어버드를 끼고 들었던 사운드들이랑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운드가 암만 MP3건 암만 그냥 뭐 그렇게 음질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렇고 뒤에도 거의 60-70%가 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기준치라는 게 일단 바뀔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게 그런 면에서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기술적인 거에서 완성도가 나와야만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상 믹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레코딩과 라이브가 똑같아야 돼요. 라이브 사운드에서도 연주자들의 실력이라는 것에 물론 뭐 좌우가 되겠지만은 최근엔 라이브 연주자들이 웬만한 레코딩과 같이 같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내주니까 이제는 또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이제 장비들이 뭐 스피커라든지 시스템 설계라든지 튜닝이라든지 시스템을 옵티마이징 해놓는 것들이 거의 녹음실에서 듣는 사운드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링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이 기술적인 톤 쉐이핑부터 해서 톤 밸런스 만드는 것들 뭐 레벨 밸런스 만들어서 그 진짜 듣기 좋은 우리가 CD 사운드를 듣는다라는 것이 정말 그냥 어쩌다 누군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연을 가서 들어봐야만 CD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것이 아닌 거고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뒤처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계속 장 감독님, 이 감독님, 김 감독님 아니면 뭐 A사, B사, C사와 이제 가수들, 퍼포머들이 계속 작업을 해보니까 정말 사운드가 괜찮다. 정말 실력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갓 엔지니어링 이 음향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그렇고 뭐 10년, 20년씩 이제 이쪽 일을 하셨다고 해도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좀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퀄리티를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예. 뭐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제 환경적인 것과 엔지니어링이라는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고 목표를 높여가야 되는 것. 그래서 뭐 그래미를 타건 뭐 빌보드에서 넘버 원을 하건 아니면 뭐 U2나 어떤 그런 탑 클래스의 아티스트들이랑 투어하는 팀에서만 그 통용되는 기술적인 완성도라고 말하지 말고 그 완성도라는 것이 지금 본인들이 처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제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최고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X32를 가졌건 윙을 가졌건 TF5를 가졌건 간에 그 믹서에 상관없이 이제는 그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비 탓할 시기는 아닌 거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길어져봐야 여러분들 잘 안 보실 테니까 마이킹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가 뭐 정해진 몇 개 회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기술이 그만큼 보편적이 되었고 이미. 근데 이제 실제 레코딩이나 라이브 환경에서 이제 필요로 한 마이크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옛날과는 차이가 좀 난다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일단 옛날과는 다르게 시그널을 프로세싱하는 이 장비의 면에서 훨씬 더 우리가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프리가 약간 뭐 마이크 프리가 별로 아니면 마이크 퀄리티에서 이제 뭐 빈티지처럼 그러니까 이 마이크의 가격 차이에 의해서 나는 어떤 진짜 배기 퀄리티의 차이를
우리가 톤 쉐이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다 어느 정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엔지니어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엔지니어에 따라서 무조건 막 뭐 노이만을 쓰고 무조건 DPA를 쓰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이미 이제 슈어나 뭐 SM572건 뭐건 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도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내는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레코딩이라는 그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레코딩에서 마이킹 기법을 배울 때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을 했던 방법이 그 환경이 어쿠스틱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환경에서의 마이킹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XY건 뭐 AP건 간에 어떤 마이크를 쓰는 방법들이 그 공간에서 우리가 이미 마이크를 쓰고 음향 시스템을 쓰기 전에 일단 어쿠스틱하게 공간 음향에서 정리가 된 공간에서 이를테면 차음도 웬만큼 되어 있고 그 안에서의 울림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반사라든지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쿠스틱, 그러니까 그런 어쿠스틱적인 요소가 이제 잘 설계가 된 공간에서 레코딩이나 뭐 라이브도 똑같고 어떤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기술들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런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그 케이스보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냥 방에서도 녹음을 하고 이렇게 지금도 제가 말을 안 하고 만약에 게이트를 지금 끄면은 들리는 이 평균적으로 한 뭐 60dB SPL 이 정도의 소음도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작업들이 실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뭐 작업하는 작업의 분량을 아마 몇십 배, 몇백 배 뛰어넘을 만큼의 그 컨텐츠들이, 음악들이 나오고 있는 환경이라고요. 베드룸 스튜디오라는 것이 이미 이제 침실에도 충분히 작업들을 하니까,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도 마이크 녹음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처럼 생각해봤던 그 마이크에 관한 마이크를 골랐던 방법들이랑 마이킹하는 환경들이 이제는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지금은 예전처럼 그 출력이 약간 크고 그 다음에 그 출력이 크다라는 말이 이제 흡음력이 크다라는 말, 감도가 좋다라는 말로 말했던 이제 대형 컨덴서 마이크들이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쿠스티컬하게 공간 음향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뭐 직육면체건 뭐건 간에 그런 공간에서는 이게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지금 녹음되는 그 소스 외의 공간의 정보가 마음에 안 드는 정보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감도, 고출력의 마이크를 쓸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물론 뭐 게인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톤 쉐이핑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이트건 뭔가는 여러 가지를 잘 사용해서 충분히 그 어쿠스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뭐 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키우셔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그냥 차라리 다이나믹 마이크들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되려 중요한 게 이제 지향성이라든지 이제 마이크의 기본적인 이제 노이즈 뭐 이런 건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그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돼야 될 상황이니까 잡음을 많이 만들어내는 마이크는 고르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 프리는 고르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웬만큼 우리가 통용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 장비들을 통해서 녹음되는 부분들을 이제 써서 이제 마이킹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엔지니어링 차원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포커스가 뭐 스윙이나 이런 그런 장르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제 근접 마이킹으로 가게 되어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코딩 환경이 어쿠스틱적으로 정리가 된 뭐 에비로드건 뭔가는 그런 대형 녹음실들, 그런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야 우리가 뭐 되려 그 공간에서 나오는 좋은 울림들하고 좋은 어쿠스틱적인 것들을 포함시키려고 우리가 무지향성도 쓰고 뭐 양지향성도 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공간의 정보들을 좋은 톤으로, 좋은 엔벨롭을 만드는 요소로 사용을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작업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은데, 라이브 경우도 그런 거고, 라이브 콘서트 경우에서도 뭐 교회도 똑같고 그 마이크를 놓는 그
위치에서 마이킹 되는 거기에서 흡음되는 소리들이 그게 공간에 좋은 정보들을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 직접음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직접음을 우리가 최대한 뭐 노이즈 게이트를 쓰든지 뭐 해서 이제 우리가 공간적인 정보들을 다 빼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가상적으로 우리가 차라리 공간에서 더 넣는 게 훨씬 더 이제는 기술적인 면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되려 고출력이고, 물론 뭐 가격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이제 우선시 되어 왔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이나믹 마이크가 라이브 상황이건 레코딩 상황에서도 근접 마이킹이건 라면은, 그러니까 음원에 더 가까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그러면 되려 출력이 좀 적은 다이나믹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래서 출력이 적은 다이나믹이 다른 공간의 정보들을 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소스를 더 집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향각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레코딩이나 기존의 라이브 환경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쓰는 것들, 마이크나 마이킹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과서처럼 써왔던 것들도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뭐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고, 뭐 이제는 뮤지션들도, 기타를 치던 분들도 개인 작업실처럼 그냥 나 혼자 기타 연습을 하려고 꾸몄다가 그냥 거기서 녹음도 하게 되고, 거기서 더빙도 하게 되고,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 어디서 기본 녹음 해오면은 그거 놓고 더빙하고, 뭐 그럴 환경이 이제는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마치 애플에서 로직 스튜디오를 거의 1200불에 판매를 했다고요. 꽤 오랫동안. 그러다가 그게 이제 299불 되고 199불 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 199불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뮤지션들의,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뮤지션들도 다 로직을 써서 이제 음악 작업을, 그냥 단순하게 음악을 아니고 음악 작업을, 프로덕션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시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지금 다 그게. 그런 바뀌는 환경에서, 그렇다고 누구나 다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물론 누구나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들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의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덕트로 나오기까지 하시길 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는 이미 레코딩과 라이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전처럼 레코딩 스튜디오를 한 프로에 뭐 40만 원씩 내고 가야만 녹음을 하고 그러던 시기가 지금 아니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요 세 가지 큰 주제로 놓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별로 영향가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이 엔지니어링을 같이 좀 저랑 의논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완성도 있는 작업들을 어느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배경들을 같이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장호준입니다.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도 하시고 알림도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이.